안녕하세요.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오늘은 저도 드래곤볼에 관한 고찰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 마지 않는 드래곤볼 채널 일연장소TV의 우사기 형님께서도 다루기도 하신 주제고 영상이 내용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내용들이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듯 다르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영상 만들기 전에 우사기 형님께도 따로 연락을 드려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작을 하는 거니까요. 또 불편러분들 오셔서 이런 장소 빼겼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대로 오늘의 주제는 손오공은 카피의 귀재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래곤볼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오공은 사실 자신의 오리지널 기술이 많지 않습니다. 드래곤볼 초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야무치와의 대결에서 쓰는 가위바위보 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부터가 자기 기술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손오반한테 배운 기술이고 이 기술의 존재에 대해서 무천도사조차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드래곤볼의 간판 기술 카메하메하, 우리나라 말로는 에네르기파, 이거는 원래 무천도사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고작 12살밖에 안 되는 꼬마 손오공이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비록 위력은 약하지만 에네르기파를 흉내를 내는데요. 배운 적도 없어. 그냥 따라한 거야. 이거는 마치 김연아 선수도 성공하지 못한 피겨스케이팅의 트리플 악셀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돌고 착지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처음에 보기만 하고 회전은 완벽히 했는데 착지는 실패한 것과 비슷한 예랄까? 비록 만하긴 하지만 엄청난 재능인 거죠. 눈썰미도 뛰어난 거고요. 그 후로 이제 손오공은 에네르기파를 엄청 잘 다루게 되었는데 타우파이파이한테 한번 깨졌고 피콜로 대망을 만나서 이 기술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피콜로와 재대결을 하게 되는데 에네르기파를 다시 쏘는 오공을 보고 피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 기술은 나한테 안 통해. 그렇지만 에네르기파 구부리기라는 응용 동작까지 보여주죠. 마지막에는 부상당한 한 팔로 에네르기파를 타고 올라가서는 피니시까지 날리는, 말 그대로 이제는 자신의 완전한 기술로 가지고 놀게 됩니다. 아마도 드래곤볼에 에네르기파를 쏠 줄 아는 사람은 많겠지만 손오공만큼 잘 다루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그 기술을 갈고 닦아서 완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만든 선구자가 된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로 따지자면요, 임요한 선수가 테란이라는 종족의 아버지라면 마지막에 테란을 완성시킨 건 이영호 선수인 것과 같아요. 손오공의 뛰어난 카피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무공술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하늘을 나는 기술이죠. 이건 드래곤볼 장면 내에서는 천진반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전부 다 하죠. 심지어 비델도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가 봐요. 자, 이제 개왕님께 가서 손오공은 수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죠. 하나는 개왕권, 하나는 원기옥. 개왕님이 개왕권과 원기옥을 쓰는 장면이 만화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의 오리지널리티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제는 개왕님께서는 손오공보다 이 기술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죠. 실전에서 벌써 자신이 써보지도 못한 20배 개왕권이라든지 지구 전체의 기를 모아서 원기옥을 만드는 행위를 손오공은 해봤으니까 개발자보다 더 잘 알고 잘하는 사용자 손오공. 자, 그렇지만 손오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카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초사이언이라는 게 나오죠. 이건 물론 원작에서 과거에 그 경지를 이룩한 사람이 있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전설이죠. 그래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크리링이 죽는 바람에 혼자 화나서는 변신을 하게 되죠. 우연히 맞물리게 되어서 익히게 된 기술이라는 거. 한마디로 뽀록 터진 거지. 하지만 또 무작정 뽀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이 초사이언이라는 게 분노가 계기가 있어야 하지만 어느 일정 전투력 수준에 도달해야지만이 될 수가 있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공이 꾸준히 수련을 쌓아왔기 때문에 우연이라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보이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돼지가 돼서 못하는 토마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플레어라고도 하는데요. 기계체조 선수들도 하는 건데 다리와 엉덩이를 공중에 띄우고 두 팔로만 몸을 지탱하고 회전을 하는 기술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막 엉덩방아 찍고 발 뒤꿈치 찍고 아주 쌩 지랄 댄스를 하죠. 근데 그렇게 엉덩방아 찍으면서 1년 2년 연습을 하던 그 어느 날 다리도 더 이상 땅에 끌지 않고 한 바퀴를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
마무리를 하고 착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와, 뽀록 터졌다! 아니, 그건 지금 생각하면 뽀록 같은 게 아니었어. 우연도 아니었고 연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드디어 마스터가 된 거야. 뭐 여튼 사담이 길어졌는데 손오공이 초사이어인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건 제가 토마스를 열심히 차던 것처럼 열심히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이룩할 수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욕심쟁이 손오공은 우주 최강이 되었는데도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베지터도 갔던 곳이죠. 야드레트 성에 가서 순간이동이라는 기술을 1년 동안 익혀와요. 이것도 배워와서 아주 잘 써먹죠. 도망도 가고 전투 중에는 초스피드인 것처럼 눈속임으로 사기도 쳐먹고. 그러던 와중에 손오공은 이제 초사이어인의 한계라는 것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근육을 부풀린 상태가 아닌 기본 형태의 초사이어인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의 기초라는 걸 깨달아요. 그 정보를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같이 수련하는 손오반과 공유를 하고 손오반을 초사이어인 2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초사이어인 2라는 길을 제일 먼저 간 건 손오반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손오공이 정말 재수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재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엄청 욕심쟁이인 거예요. 손오공은 이미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 축구 선수로 따지면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하고 월드컵도 우승하고 발롱도르도 타보고 지가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커리어는 다 헤쳐먹었어.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후임 양성에 성공한 감독 같은 커리어를 손오공은 욕심을 냈던 거라 생각해요. 원작에는 분명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쟤네도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정신과 시간의 방의 타임 리미트가 1년인데도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와서 동료들이 당황한 거예요. 손오공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발견을 했고 이제 수련은 필요 없어. 더 이상 수련을 하는 건 몸을 혹사시키는 것 뿐이야 라고 대꾸를 하죠. 그 새로운 발견이란 건 손오반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측하건대 만약에 손오공이 그 정신과 시간의 방에 더 욕심을 냈었다면 초사이어인 2가 같이 돼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이룰 수가 있는데도 자신보다는 손오반이 그 초사이어인 2라는 힘에 아직은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를 또 하는데 임요한 선수가 선수 시절 말년에 꽤 고전했던 선수가 있어요. 천재 테란 이윤열 선수였죠. 저는 임요한 선수 팬이었는데 아마 MSL 결승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임요한 선수가 졌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엄청 분해하더라고요. 마치 셀한테 진 손오공처럼. 그래서 임요한 선수가 최연성이라는 선수를 발굴해내서 이 최연성 선수가 이윤열 선수의 천적이 됩니다. 최연성이 손오반이었던 거지. 여튼 지도자로서도 손오공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때 제가 피콜로였다면 손오공이 살짝 미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손오반의 격투기의 기초는 피콜로가 다 다져놨다고 할 수 있거든요. 손오반한테 똥하고 걸음은 피콜로가 열심히 줬는데 막상 꽃을 피운 건 손오공이잖아. 졸라 열받을 것 같아. 사스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제 Z 시절 마지막 챕터로 오게 되면 손오공은 초사이어인 3를 이룩하게 됩니다. 역시 창시자죠. 대단한 거예요. 죽었으면 어떻게 보면 저승에서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자기 관리에도 철저하고 심지어는 현역들도 씹어먹는 파워의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아직까지 원작 내에서는 전 50의 시그니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청크스가 있긴 한데 걔네들은 합체 캐릭터라서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권이라든지 기원참 등등 여러가지 기술들을 50은 플레이할 수가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베지터 기술도 충분히 카피를 할 수가 있을 건데 베지터가 어떤 성향인지 알기 때문에 일부러 눈치를 보고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원작에서 손오공의 기술의 행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끝에 와서 돌아보면 카피를 한 것도 있고 자신이 창조를 한 기술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가 되었든 손오공이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춤췄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당시에 꽤 유명한 팀이 있었는데 그때는 힙합이라는 장르를 하는 팀이 드물었는데 그 팀이 힙합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춤추는 친구들이랑 오사카 댄스 딜라잇이라는 일본 댄서들이 나오는 비디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팀이 하는 안무를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팀이 오사카 댄스 딜라잇 비디오를 보고 카피를 한 거였어요. 당시에 이제 저는 18살밖에 안 돼서 생각이 어렸어요. 야, 그럼 우리도 이거 카피해서 대회 나가자. 저 형들도 카피한 건데 우리라고 카피해봤자
해봤자 문제될 건 없잖아. 위험한 발상이죠. 열심히 비디오를 보고 카피를 해서 대회를 나갔어. 어떻게 됐을까요? 대회장에서 졸업한 선배들이 저희들의 무대가 끝나고 집합을 시켰습니다. 제가 살면서 뺨을 맞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날 저하고 같이 춤췄던 친구들은 뺨 맞고 진짜 뒤지게 혼났습니다. 잘못했죠.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난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대를 지켜봤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냐. 뺏기려면 아예 걔네들보다 더 잘하면 내가 뭐라 하겠어? 지금 생각하면 춤 자체의 본질인 실력을 늘리려고 한 게 아니라 흉내만 내서 겉멋만 부리려고 했던 거예요. 카피를 해서 손오공처럼 실력이 늘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카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문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대학교를 가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원을 거치고 그런 행위를 할까요?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지적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보다 유식해 보이고 싶어서? 학벌이나 스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니까? 이 앞에 있는 말들도 다 맞을 거야. 그런데 저는요, 궁극적으로 학문이라는 것이 지향하는 건 기존에 있는 지식을 마스터하고 이해를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에 도달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진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찾아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었고, 굳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까 왠지 이건 기존 것보다 더 좋은 개선책이 있을 것 같은데 차선책을 찾게 되고 나만의 것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선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손오공은 단순히 카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그 분야의 달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런 손오공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손오공을 빠는 것 같이 결론을 냈는데 저는 베지터 팬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베지터 팬인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손오공처럼 살아야 성공을 한다 생각해요. 오늘 영상 반응을 좀 살펴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음번에 베지터 편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까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까독자님들, 까봐!